네, 시작할게요. 그 현우님이 5분짜리 짧게 그 도구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 워드 썼는데요 하고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5분을 그래도 어떻게든 채워야 돼서 장표를 좀 억지로 좀 만들어봤는데 저는 이런 책들 번역했고요. 그리고 네, 그 옛날에는 저기 여러분 집중 좀 해주세요. 네, 그런 거 했고 그리고 그 옛날에 오픈 소스 뭐 이렇게 막 할 때 어릴 때인데 그때 이제 그 리눅스 KLDP에서 이제 한글 문서 번역해서 호스팅하고 했잖아요. 그때 그런 기술 문서 번역 잠깐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파이콘 US 쪽 발표 보면은 그 영상마다 캡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번역을 잘 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번역을 하고 뭔가 나한테 좀 뭔가 쌓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기술서적 번역 그 도구에 대해서 제가 쓴 도구에 대해서 보잘것 없지만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일단 계약을 해야 번역을 하거든요.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원서의 디지털 본을 가져온 다음에 번역하기 편한 형태로 아까 그 현우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텍스트로 바꿔서 마크다운으로 바꿔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텍스트로 바꿔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힘든 번역 과정을 거치고 교정 교육을 거치고 뭐 기타 등등 있어요. 근데 오늘은 2번, 3번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디지털본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닥북 포맷이랑 아스키독이랑 PDF 세 가지가 기술서적 번역할 때 얻을 수 있는 포맷인데 이게 출판사나 뭐 이런 거랑 관계없이 원저자가 어떤 포맷으로 작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원서 포맷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 안 되는데 그 KLDP 이런 데서 이제 기술 문서 번역할 때는 닥북 포맷을 했어요. 그때는 그게 거의 표준이고 다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그게 익숙해서 닥북 포맷을 요청을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없고 아스키닥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라도 주세요. 그래서 왠지 이름이 왠지 느낌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스키닥 주세요 했는데 이게 느낌이 되게 좋아서 이걸로 번역을 해보려고 했는데 번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PDF를 가지고 번역을 했고요. 아스키독은 이렇게 생겨서 되게 개발자들은 보면은 한눈에 쏙쏙 들어오는 아주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 가독성이 엄청 높은 포맷인데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좀 인지 부조화 같은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쓰면은 아스키닥 포맷으로 글을 쓰겠는데 이걸 그대로 이 포맷을 지키면서 번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참고를 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지 혼란도 막 오고 작업하기에는 그다지 좋지 않았던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닥북인데 닥북은 사실 XML이잖아요. XML은 뭔가 편집하라고 만든 문서 포맷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PDF를 가지고 그 번역하기 편한 형태로 텍스트로 이제 변환을 하는데 저는 같은 윈도우 내에서 이제 문단별로 원문 보면서 번역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게 이제 집중도 안 잃어버리고 스무스하게 할 수 있어서 이제 그렇게 선호하는데 몇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PDF를 거기서 이제 텍스트만 싹 깔끔하게 뽑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하려고 바로 워드 포맷으로 바꿔주는 그 제가 주로 작업했던 출판사는 MS 워드를 쓰기 때문에 PDF에서 워드 포맷으로 이제 한 번에 뽑아내면은 거기서 사삭 번역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거금을 들여서 두 가지를 샀어요. 이걸 그 인올 뭐 PDF랑 PDF 투 워드랑 그리고 PDF 투 워드 플러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앞에 두 번에 실패를 한 다음에 세 번째 건 사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유료 도구를 사서 했는데 그럴싸하게 나오긴 하는데 포맷 그 스타일이 너무 떡칠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작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라서 얘네는 패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리눅스가 아니니까 PDF to 텍스트라는 그 XPDF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그 PDF에서 영역을 지정해서 거기서 텍스트를 싹 뽑아내 주거든요. 얘가 제일 그나마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줘서 그걸 가지고 텍스트를 뽑아내고 그리고 전체 PDF 책은 보통 페이지 500페이지쯤 되니까 챕터별로 나누질 않으면은 사이즈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챕터별로 나누는 거는 PDF 세퍼레이트라는 또 툴을 이용해서 쪼갰고요. 그리고 이거 뒤에 거 먼저 보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제 저랑 같이 작업하시던 편집자분이 주셨던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이제 저는 번역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번역을 하는 사람이고 스타일을 잡는다거나 뭐 교정교를 하시는 분 다른 분들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포맷으로 해주면은 스타일 하거나 이제 뒤에 작업하시는 분이 작업하기 편하다라고 하셔서 이런 스타일을 주셨는데 이거를 손으로 하나하나 다 치고 있기가 너무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만들면은 PDF에서 그 레벨별로 챕터 레벨별로 이제 루프를 돌면서 저는 제일 최상위 레벨만 뭐 장제목, 절제목 이런 식으로 붙이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네, 그냥 코드 되게 지저분하니까 넘어갈게요. 네, 이런 걸 만들어서 텍스트를 뽑고 이제 여기에 그 PDF to 텍스트로 뽑은 텍스트 파일 넣어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서적 번역은 의외로 공동 작업이에요. 공동 번역이 아니라 공동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번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할 일은 기한 내에 전문 번역을 수행하는 게 제가 할 역할이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 다 각자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제 뭐랄까요,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문가분들이 다수가 익숙한 도구를 쓰는 게 좋다라고 해서 MS 워드를 썼는데, 제가 그때는 맥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맥 버전이 여러 버전이 있는데 2011 버전 최근까지 쓰고 있고요. 그전에는 2009 버전을 썼는데 이 두 가지는 별로 이슈가 없었어요. 근데 2016 버전이나 2019 버전도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로그인도 해야 되고, 굉장히 뭔가 이걸 로그인을 해서 과정을 거치면은 내가 작업했던 결과물들이 쓸모 없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막 와서 시도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 시도해 보셨던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뭐 좀 구리긴 한데 웬만한 것들은 기능들은 다 잘 동작하고요. 좀 불안함이 좀 있습니다. 이게 편집자분이 열었을 때 제대로 보일까라는 불안함이 있고, 그리고 그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그 트랙 체인지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워드에 있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많으니까 막 맥북이 막 이륙하려고 하고, 그런 경우에 좀 죽을까봐 불안한 것도 있고, 그리고 레티나 지원을 기본적으로 안 해서 그 앱 인포 파일을 편집을 해야 레티나로 나와요. 레티나가 없을 때 작업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또 하루를 허비해서 이걸 레티나로 바꾸는 것들도 찾아봤었고, 그래서 번역을 잘 못하고 자꾸 엄한 걸 자꾸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맥에서 이제 MS 워드를 쓰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네, 이거는 제가 한 건 아니고 저는 텍스트만 치면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전문가분들이.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리눅스로 갈아탔거든요. 리눅스로 갈아타고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은데, 저는 리눅스 되게 오래 써서 뭐 옛날 스타오피스, 오픈오피스라고 하는 것들을 과거에 써봤고, 그게 얼마나 참담한 사용자 경험을 주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리브레오피스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쨌든 시도는 해보는데 기대는 없었거든요. 안 되면 어떡하나,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하고 열어봤는데 생각이랑 다르게 지금까지 필요한 모든 기능 다 제공하고 있어요. 아까 보면 그 MS 워드에서 변경 사항들 추적하는 기능까지도 리브레오피스에서 잘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주의할 거는 이제 ODP 형식이 아니라 그 MS 워드 형식으로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리눅스에서도 맥에서도 윈도우에서도 같은 환경에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가 같은 파일을 열어봤는데 좀 보이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필요한 기능은 다 있고 금방 적응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도구로 제가 자꾸 번역을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하는데, 기술서적 하다 보면은 좀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걸 원래 영어 단어 그대로 쓸지 아니면 흔히 통용되고 있는 단어를 쓸지 뭐 그런 고민들 되는 게 많은데, 수리과학 연구정보센터에 보시면은 그 수학 과학 관련 용어들 그 번역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단어 찾아서 하는 그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마감에 쫓기면은 맞춤법이랑 띄어쓰기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가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좀 맞춰서 하겠다고 네이버 그 맞춤법 검사기랑 그 부산대 그 페이지를 제가 들어가서 했었는데, 저는 마우스 쓰는 게 너무 안 익숙해서 다 타이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다 간단하게 만들어서 뭐 이런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나 그냥 터미널에서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네, 보면 괜찮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만들어서 썼었고요. 네,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네, 꿀팁을 딴 생각할 시간에 진짜 번역을 한 글자라도 더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냥 선의로 하는 번역이든 재미로 하는 거든 아니면 돈 받고 하는 거든 그냥 한 글자라도 더 하는 게 좋고요. 저 안 그래도 지금 원고를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직 여기서 발표를 하고 있다는 걸 담당 편집자분이 아시면은 이제 경을 치실 것 같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나 마우스로 이제 그 번역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단어를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또 VI파라서 워드 단위로 옮기거나 아니면 몇 줄 밑으로 바로 내려가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했는데 MS 워드에는
그런 디테일한 기능까지는 없고요. 그냥 단어별로 커서를 옮긴다거나 아니면 문단별로 커서를 옮긴다거나 하는 기능 정도는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팁으로 하나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